그래서 성직자 계급의 공격을 받고 또 자본가 계급에서도 공격을 받고 그래서 황제는 결국 일반 대중과 공화주의자들과 친해지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전제주의적 재정이 와해가 되고 자유주의적 재정이라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탈리아 그 독립을 도와주다가 그 다음에 교황을 옹호하는 걸로 이제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다가 또 거기서도 손해를 보니까 전제주의적 재정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적 재정이라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사건으로 이제 불만을 품은 교권주의자들이 황제가 교황을 돌보지 않는다라면서 비난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비난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톨릭 평론가 루이 베이오가 만드는 신문의 발행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어떤 자유를 탄압한 거죠. 그래서 티에르는 원래 이 사람이 뭐예요? 기득권자죠. 기득권자. 옛날에는 그 시민 계급을 옹호해가지고 7월 왕정, 루이 필리프 왕정을 탄생시킨 인물이 교권주의와 제휴하게 된다. 교권주의라는 것은 교회가 권력이 있는 그런 주의인 거죠. 그래서 의회의 자유를 다시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너무 탄압을 하니까 본인도 기득권자인데 기득권자 같으면 자유를 탄압하려고 해야 될 텐데 황제가 너무 세게 탄압을 하니까 오히려 의회의 자유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의회주의자들의 자유주의 연맹 그리고 공화주의자가 1863년 선거에서 200만 표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공화주의가 조금씩 권력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61년 베니토 파블로 후아레스가 이끄는 반교권당 하고 가톨릭당이 멕시코에서 정권 쟁탈전을 벌인다. 여기에 간섭했다는 거죠, 황제가. 나폴레옹 황제가. 그래서 자신의 비호 아래 가톨릭 라틴 제국을 수립함으로써 뭐 신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앵글로색슨적인 자유주의 세력과 투쟁하려 했다. 앵글로색슨적인 자유주의 세력. 앵글로색슨은 어디에 많이 있는 부족이에요. 옛날에 영국. 그래서 앵글로색슨적인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굉장한 재부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금융 자본가들은 오스트리아의 황제의 동생인 막시밀리안 공을 추대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군은 손실만 보고 이탈리아 원정 이후에 더욱 필요해진 귀중한 병력을 소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군사력을 잃고 뭔가 좀 실패를 한 거죠. 자, 멕시코 원정이 있었고 또 1685년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센의 수상 재상인 거죠. 그 사람하고 나폴레옹 3세가 회담을 열어가지고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독일 연방에서 축출한다. 그 다음에 독일 헌법을 개정하고
이탈리아랑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프랑스가 그냥 눈 감아주면은 그 대가로 영토를 좀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이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이센군은 오스트리아군에 대승했지만 나폴레옹이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멕시코 원정에서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프로이센한테도 속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프로이센이 그렇게 오스트리아를 몰아내지 않고 그랬다면 독일이 힘이 약했을 텐데 독일이 커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지했다. 왜? 멕시코에서 실패했지.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 힘세지는데 기여를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황제는 여론의 공박을 받고 서서히 권력을 양보하기 시작한다. 의회는 의사당에서 장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폴레옹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우익에 굴복해서 교황의 세속권을 옹호하려 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한테 굴복해서 출판법을 완화한다.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페인 왕위 를 물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868년에 여왕 이사벨라 2세가 폐위된다. 그래서 스페인의 왕위가 호헨촐레른 지크마링겐 가문의 레오폴드 왕자에게 돌아간다. 호헨촐레른 지크마링겐 이름 들으면 뭐예요 이게? 프로이센의 가문인 거죠. 그래서 요 왕자한테 왕위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페인의 왕위가 프로이센 출신 왕자한테 그쪽에 이제 왕위가 돌아가는데 프랑스 의회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무 독일이 세지니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래서 호헨출레른 가문은 후보자를 철회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스페인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프로이센의 왕이 아니고 레오폴드 왕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 그라몽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왕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빌헬름 1세한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로이센 왕이 왕위를 사절한 것도 아닌데 빌헬름 1세는 프로이센 왕이잖아요. 프로이센 왕한테 왕자가 생각을 바꾸지 않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빌헬름 1세는 약간 이거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 왕이 감정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프랑스 대사한테 그 일은 끝난 일이니까 내가 뭐 보장하고 이럴 게 없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답장을 줬는데 이제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은 이걸 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헬름 왕이 보내온 그 편지에다가 원문에 없는 어떤 구절을 넣어가지고 프랑스가 보기에 좀 기분 상할 수 있는 거칠고 녹이 띈 구절을 첨가한다 이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빌헬름 왕의 그 전문에다가 그런 걸 추가했다는 거지. 프랑스가 오해하도록,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프랑스의 수상 에밀 올리비에는 의회에서 전쟁을 선포한다. 그리고 예상을 요청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보불 전쟁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그래서 이틀 만에 두 번이나 승리했다 독일군이.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알자스와 로렌으로 침입했다. 알자스와 로렌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독일하고 접한 여기가 알자스고 그 옆에가 로렌이에요. 그래서 황제 나폴레옹 황제는 멕시코에서 전공을 세운 아실바젠 원수한테 총사령관 자리를 줬다. 그렇지만 바제는 후퇴해서 승리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메츠에서 적군이 로렌군을 차단하도록 방관했다. 메츠에서 프로이센군이 로렌군을 차단하도록 했다.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 메츠가 로렌에 있는 도시. 그리고 이제 황비가 이제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이 사람이 파트리스 마크마우 장군한테 계속 진격해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판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패전을 각오하고서 진격을 해가지고 수당에서 포위된다. 마크마우 원수가. 수당에서 포위. 수당. 여기 이제 벨기에 밑에죠. 그래서 개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황제는 포로가 됐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영국에서 은신처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 권력이 약해졌는데 마지막에 비스마르크의 어떤 교활한 술책에 의해서 보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졌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이제 문학 사조가 있었느냐, 낭만주의가 쇠퇴했다. 빅토르 위고는 이제 망명 생활을 계속했는데 처음에 저지섬, 그다음에 건지섬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빅토르 위고가 낭만파의 지도자. 저지섬, 건지섬은 프랑스 옆에 있는 요 섬들이에요. 영국 땅이야. 거기로 망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스타프 플로베르, 그러니까 원래 낭만주의자인데 낭만주의의 결함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반낭만적인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보바리 부인. 낭만주의의 쇠퇴라는 거죠. 그리고 샤를 보들레르는 악덕 속의 양심과 궁극의 도피인 죽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제정시대.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멕시코 원정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원정에서도 이제 지지자를 잃은 그런 상황에서 힘이 많이 빠진 그 자유주의적 제정 때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사실주의가 성행한다. 바꿔진 거죠, 이제. 사실에 입각한.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의 제자들, 기드 모파상, 알퐁스 도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주의 작가들. 그래서 1815년의 패전은 세기의 청년과 도피 문학을 낳았다. 1815년이 언제예요? 나폴레옹 1세의 패전. 1871년의 패전은 선량한 사람들한테 활기를 주고 그들을 현실 활동으로 이끈다. 1871년이 언제예요? 그 나폴레옹 3세가 보불 전쟁,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래서 1815년의 패전 이후에는 낭만주의가 생겼고 1871년의 패전 이후에는 낭만주의가 사실주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